예, 반갑습니다.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게 여러 가지 이제 마감이 되다 보니까요. 13주, 14주, 뭐 마지막 15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창업이라든지 경영의 전략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 고전들을 제가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안 하긴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라는 분은 병법에 되게 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손자라는 분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전쟁과 관련된 병법과 관련돼서 오늘 내려온 것들 중에서 손자라는 선생님께서 병법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본 원칙 5가지를 제시한 게 있는데요. 그 손자 선생님의 병법의 5가지 원칙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5가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이 5가지가 정비되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라는 거 관련된 거고, 두 번째가 천, 세 번째가 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장, 다섯 번째가 법. 이 5가지에 관련돼서 손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도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한 나라라든지 통치 체계라든지 어느 조직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비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조직이다. 또 여러분들은 이해를 굉장히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쟤들이 미쳤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보면은 신천지 같은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일까 하는 부분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비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극명하게 조금 갈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뭐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외국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이익과 다른 나라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쟁과 관련돼서 미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 미국인들이 그런 경우에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목숨을 뭐 몇만 명이 잃더라도 또 지켜야 되는 가치가 뭔지 등등에 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묘하게 다르고 또 뭐 어떤 지도자들마다 생각이 사이가 다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결국에는 그 도가 그 나라라든지 그 국가에서 추구하는 도가 국민들에서 설득이 된다든지 또는 이해를 한다든지 그 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같이 합심한다든지 이런 등등에 따라서 전쟁의 기본이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도라고 얘기한 게 이게 오늘날이 뭐냐면 기업에 우리 기업은 목적이 뭐고 비전은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 테마 하나가 요즘에 ESG라는 게 조금 많이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그 투자의 나름대로 가치 기준이자 또는 뭐 경영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이 이제 전기차가 갑자기 이제 주가가 나름대로 이제 좀 우호적으로 좋게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되게 많이 이제 치중하고 그 환경적으로 치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화석 연료 기준 쉽게 해서 뭐 석유 중심으로 석유나 가스 중심의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전기 자동차에 좀 치중하지 않는 같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E가 environment예요.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래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파리 협약, 기후 관련 협약인데 각 나라라든지 지켜야 될 기준들이 있는데 나라들이 이제 연도를 정해가지고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낮추고 어떻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탈퇴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지키겠다. 근데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적시 가입하겠다 이렇게 이런 걸 공약으로 내걸었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즉시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쪽에 이제 비중을 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소셜이에요.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대부분 영리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익 추구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VP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ERIS라는 거였어요. 이게 F라 그래가지고 기업의 P 성과 또는 이익, 퍼포먼스 또는 프로핏이라고 대변되는데요. 이거의 결과치가 결국에는 기업가라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라든지 기업이 구사하는 전략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 우리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기업의 이익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늘릴 거냐. 이익을 많이 늘리기 위한 시장 전략은 뭐냐. 이익을 많이 늘리기 위한 우리 회사의 제품 전략은 뭐냐. 이익을 많이 늘리기 위한 고객 전략은 뭐냐. 전부 다가 모든 기업이 활동하는 A부터 Z까지 대부분의 것들이 이익 중심이었어요.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한 인력은 어떻게 많이 채용을 했더냐, 급여는 어떻게 했더냐. 그래서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투자라든지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한 소셜이에요.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많이 할 거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G자는 거버넌스인데요. 그 기업이 유지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냐, 아니면은 그 거버넌스의 기업의 구조거든요. 운영의 구조라든지 경영의 구조라든지 일종의 건전성이죠. S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회에 기여를 하느냐고, G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회사 자체가 그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공평하게. 그래서 기업들의 뭐 IR 활동이라든지 PR 활동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했던 때는 기업이 IR을 많이 할수록 성과가 영향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 PR 직접적인 IR이라는 것은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십이거든요. 우리 기업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이루어지는 IR이라고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상장 기업이라든지 또는 IPO,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예비 상장을 앞둔 기업들 또는 아직 상장을 안 했지만 그 회사에 관해서 투자자들의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베스터들, 투자를 한 사람들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들한테 IR을 활동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업 영역은 어떻습니다. 우리 회사 사업 시장은 어떻습니다. 미래는 어떻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 투자한다면 어떤 리턴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3분기에 가자는데 3분기 결과는 어떻고 4분기 예상하는 거 어떻고 내년은 어떻고 내년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IR과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결국 그 회사의 성과라든지 거버넌스 관련돼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투자 성과를 많이 다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기업의 구조는 어떻습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회사는 경영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우리 회사를 감시하기 위한 내부 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또 외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라든지 또 사회적 이사를 갖다가 어떻게 도입을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얼마나 공정한지 이런 등등에 관련돼서 ESG라는 지표가 최근에는 거의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도와 관련된 것들이야. 우리 회사가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업 목적은 뭡니다. 돈만을 벌기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들 어떤 게 특히나 생명보험회사 같은 거 가끔 보면요. 음악이 나오고 나서 우리 보험 상품이 좋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뭐예요? 음악이 나와서 굉장히 아이들하고 화목하게 그냥 잔디밭을 끼놓는 게 나오기도 하고 옛날에 또 논란이 된 그 보험회사 광고가 있었어요. 네? 보험회사 얘기가 막 나왔는데 남편이 사라지고 되게 잘생긴 남자고 그래가지고 사이즈 논란이 돼가지고 몇 달 만에 광고를 내려준 적이 있는데 결국은 뭐야? 약간 이미지가 뭐라고 오해가 됐냐면은 그에게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그 부인이 새로운 굉장히 잘생긴 남자와 미래를 가는군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런 얘기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광고가 나오고 그냥 막 생활하는 게 나오고 무슨 사고가 생기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또 다른 남자랑 이게 뭐 걷는 장면이 나왔던가요? 이게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던 얘기. 그래서 결국에는 광고 하나만 가지고도 그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저 광고는 뭘 얘기하는 거냐? 직접 얘기하는 게 뭐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또 기업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려면은 우리의 이번 전쟁의 목적은 뭡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타겟은 뭡니다라는 기업 내부가 공유가 돼야 그 다음에 전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하는 거지라고 이게 헤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진짜로 뭘 하는 거지 헤매기 시작하면은 안 되겠죠. 그 반면에 제가 아까 잠깐 수업 조금 전에 초기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상한 종교 단체들 같은 경우도 굉장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상한 종교라면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몇 가지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의 일종의 뭐 이렇게 세뇌가 됐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 믿음과 비전을 가져서 공유하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한 20년 전에는 휴거가 된다 그랬거든요. 휴거라는 게 뭐냐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정 구절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다미선교라는 데가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고 한 곳에 다 모여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두가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는 모두 다 이제 모든 전 재산을 그 교회하고 그 목사들한테 다 이제 헌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새 이게 흰 옷을 입고 뛰어놀았는데 아무 일이 없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 돈을 갖다 다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은 다 종말입니다 했던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장기채에 다 투자해놨어요. 10년, 20년, 30년 모래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대신 이 사람들한테 준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번에 끝이니까 네 가진 전세는 다 내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뭐 이런저런 소송도 걸리고 했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다못해 사이비 종교를 하더라도 뭔가 이게 잘못된 믿음이든 하다 믿어져야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을 경영하는 시작할 때도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창업을 할 때 미국에도 뭐 대부분 이제 보면요 최근에 미국에 이제 100대 기업 보세요. 가장 현재 이제 그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부자 순위 100대를 보면은 100대 중에서 한 80% 이상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 대에서 창업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대에서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창업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같으면 언제 창업했어요? 지금 빌 게이츠 나이가 지금 50대 후반쯤 됐죠. 이제 54년생이니까 60 한 4, 5 이렇게 됐네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창업한 지 벌써 35년 정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나이가 이제 30대니까 불과 이제 창업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년, 12, 13년 됐나요? 그러니까 자기 대에 창업했는데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95년쯤인데 그때 막 이게 반스 앤 노블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인터넷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을 대체하는 근데 대체를 거의 못해서 저도 한 번도 주문한 적이 없었고 그때는 90년대는 근데 그 이후에 하나씩 주문하면서 계속 적자만 10년 이상 쌓였어요. 뭐 10년 거의 20년 이상 쌓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내가지고 지금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지금 부자 자산 순위 세계 1위예요.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 조직원들이 우리는 적자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회사 망하나 보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붙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자를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적자를 할 거야. 근데 이게 바닥을 치고 나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야라는 확신을 안 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심들이 다 나갔겠죠. 그럼 오늘의 아마존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붙어 있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바라봤던 우리 회사의 미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컨설팅을 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경영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리더로서 어느 기업을 만든다 아니면 지금 현재 어느 기업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면은 구성원들한테 미래 비전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잘 나가는 애들이 나가버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는 남아있는데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죠. 지금 주목해야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쿠팡이라는 회사가 지난 10여 년간 계속 적자를 했어요. 적자 폭이 갈수록 커져가지고 뭐 1조 단위로 1조는 어느 정도 아세요? 1억이 몇 개가 1조가 되는 거죠? 1,000억. 1,000개가 되면 1,0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이 만 개가 손해를 봐야 1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1억짜리가 만 개가 쌓여야 1조가 되는 거예요. 1조의 이익을 손실을 보는 회사를 그러면은 그 회사가 거의 이미 문 닫았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계속 늘리고 있고 물류센터 계속 짓고 있고 뭐 그랬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도 한 번도 인터넷으로 주문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아예 살 게 이게 어려워지니까 저도 쿠팡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마저도 하면은 저는 인터넷을 거의 사용을 거의 안 하거든요. 원래가 카드 정도는 사용하지만 인터넷으로 뭔가 구매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쿠팡이라는 조망만한 회사가 지금 신세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가장 유통에서 큰 신세계 이마트를 총괄하는 그런 회사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쿠팡이라는 회사만 돌아보더라도 수년간 적자를 유지하는 동안에 핵심 인력들이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나갔으면 훨씬 더 회사가 휘청거리고 더 부실해졌겠죠. 근데 적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는 얘기는 거기 구성원들한테 계속해서 그 리더들이 비전을 심어줬겠죠. 우리 회사의 목적은 뭡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몇 년간은 계속해서 적자를 결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라는 부분은 기업을 시작하는 거에 알파와 오메가 중에서 처음과 끝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모자란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창업 관련 논문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논문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창업을 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고 이거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이 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를 잃어버린 뭐예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도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정이 파탄되고 회사가 굉장히 무너지고 하는 휘청휘청하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특히 3차 산업과 4차 산업 중에서는 인터넷이 가장 잘 되는 나라고 모바일을 아이들부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자살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내가 왜라는 거, 왜에 대한 답을 못 하는 거죠.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이제 우리 몇몇 박사들도 마찬가지지만 TV 프로를 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직업 선택을 돈을 따져요. 돈, 그다음에 또 안정성. 최근에 청소부 여러분 청소부 되려면 얼마나 힘든 거 혹시 아세요? 청소부가 되려면은 육체와 지식이 거의 완벽해야 돼요. 청소부가 되려면 일단 이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체격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게 자루 옮기는 거, 던지는 거, 달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57대 1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부가 되기 위해서 57대 1이에요. 한 명을 뽑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하면 몇 명이 된다고요? 2명이 채 안 돼요. 57대 1이니까. 그러니까 114명 중에서 2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57명 중에서 한 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다 거의 대졸자 이상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 가치관도 굉장히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돈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돈을 벌고자 하는 의욕들은 정상적인지, 그다음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게 된 게 뭐 때문에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른도 마찬가지고 돈 얼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아마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돈 때문에 가정 불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돈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돈 때문에 일하다가 40대 가장이 죽는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기본적으로 자살 비율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 압도적 1위예요. 1년에 13,00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이 자살하는 원인의 거의 70~80%가 경제적 원인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경제적 원인의 그 근본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돈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잘못 형성되어 있는데 돈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데 돈을 버는 법은 모르는 거죠. 이 법, 밑에 또 법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형성이 이 가정교육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언론이나 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업 경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는 뭐하고 똑같냐면 전쟁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만드는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갔을 경우는 아니 사업계획서 누구한테 제안했을 경우는 나는 네가 하는 사업이 이해가 안 돼. 돈이 됩니다. 3년 뒤부터 수익이 나와서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시장은 막 이렇다고 본인은 분석했는데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나 대여를 해주는 사람이 나는 네가 얘기하는 게 동의를 못하겠어. 그러면 뭐예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거고 그 회사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시장이 사실은 돈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그 어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까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네까지 전 세계 자살률이 1위인데 가장 활용 점정이 뭐냐? 극적으로 더더욱 비참한 게 뭐냐면은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예요.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었는데도 노인은 지금 저 유엔에서 정한 노인 65세인데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도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이건 무슨 얘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돈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으신 어르신들마저도 돈에 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기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기업인들이 돈을 왜 모으는지에 관한 철학이 없어요. 그럼 대부분은 이 철학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냥 돈을 피와 땀을 흘려서 벌어요. 그리고 그 돈을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상속을 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창업이나 기업 경영이나 사업에 제일 원칙이 돈인데 도가 정립이 안 돼 있고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을 떠나서 무너져 있고 그나마 돈을 벌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운용이나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카네기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 돈을 벌면은 제일 첫 번째가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유나 목적이 뭐냐면은 사회 기여예요. 그 원래 원칙은 뭐냐면은 자기들 사회에 기여해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도 기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쟁을 하는 여러 원칙들 중에서 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목적이나 비전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이해들, 인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립이 안 돼 있고 정립되어 있는 것마저도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중고등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 10억, 11억, 1, 2억 정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돈을 줬을 때 그 정도 돈이라면 내가 감옥 가는 일이라도 가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런 등등의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사업 계획서를 쓰든 뭐 여러분이 창업을 하든 창업을 관련된 기업에 관련된 경영을 가르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 못지않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천이에요. 천은 뭐냐면은 하늘이잖아, 그죠? 하늘은 맑기도 하고 햇빛이 나기도 하고 비가 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변덕이 되게 심해요. 기업과 관련된 환경들이 끊임없이 변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제1의 핸드폰을 만드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무너졌어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감히 경쟁자라고 생각도 못했던 회사가 누구냐면 소니 같은 회사였어요. 소니가 만드는 회사하고 삼성이 만드는 회사, 대우가 만드는 그 텔레비전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워크맨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소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어요? 시장의 변화도 있었고 환경적 변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술의 변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같으면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해가지고 기술 자체가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혁명적으로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천지가 옛날에 그 혁명이 일어나면 뭐예요? 양반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돼요? 천민이 되고 천민하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양반이 되고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 정도의 이보다 더 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어요. 기술이 변화 자체가 상품의 패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이내믹하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늘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인데 하늘의 움직임이 뭐냐면 하늘과 같은 시장의 변화, 소비자 마음은 또 얼마나 잘 변덕을 심해요.
그 다음에 제품의 경쟁사는 갑자기 눈에 확 띄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제 컴퓨터 홈페이지에 제 홈페이지에 첫 번째가 야후였어요. 야후닷컴이었어요. 한국에 제가 돌아오고 나서도 99년에 한국을 돌아왔는데 95년에 미국 한국에 돌아왔는데 99년에 돌아와서도 계속 제 홈페이지에 제 첫 페이지는 뭐냐면은 yahoo.co.kr이었어요. 미국에서는 yahoo.com이었고 야후라는 회사 자체가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는 최고 많은 정보를 제공. 야후 딱 들어보면 오늘의 사회, 오늘 스포츠, 오늘의 정치 어떻게 돼 이슈가 쫙 나왔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던 회사가 지금 야후라는 회사를 여러분 홈페이지에 야후를 그 이메일 주소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야후를 포털 사이트 여러분 전면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변한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경쟁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변의 여러 시장 변화와 경쟁자 변화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수없이 업앤다운을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천의 변화라고 합니다. 하늘의 변화. 오늘날에서는 하늘 기상의 변화인데 기상의 변화가 아니라 뭘 변화하는 거죠? 기술 혁신이라든지 경쟁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잠재적 또 진입자라든지 여러 경쟁 환경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자가 전쟁을 할 때 오늘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기업의 전선은 취업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5가지 문제 도, 천, 그 다음에 이제 지, 장, 법과 관련돼서 2가지 제일 중요한 걸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